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선 2023년 다음 주 화요일 8.15 2023년 8월 15일 이날을 기해서 민주화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발족됩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 민주화운동 동지회 발기인 일동이 낸 입장문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동지회를 결성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 발기인 일동이 낸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설거지를 합시다. 모든 청춘의 추억은 아름답고 1972년부터 1987년 민주헌정이 중단되었던 시대와 겹친 우리 청춘의 추억 역시 아름답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그 시절의 깃발로 부끄러운 지금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정권, 지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를, 이재명이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다음 세대를 속이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최근의 행동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한 것인가? 조국과 윤미향을 비난한다고 우리의 나태와 위선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가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젊은 시절 버렸던 잔치판을 설거지해서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숱한 사람이 헌신하여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민주주의와 풍요를 누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하여 독점 이용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 민주화운동은 원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하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반지성의 진영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 아직도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우리는 경쟁 상대를 인정하고 사실과 과학의 기초에 건설적인 토론과 합의에 따르는 정당 정치,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지지하며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운동의 옛 동지는 이미 하나가 아니다. 사랑하는 옛 친구들이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우울하게 살지 말자.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울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밝고 명랑한 생활로 나오라. 우리 함께 설거지를 하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이런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런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핵심이었던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8월 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면서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운동권의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운동권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화 이후 대부분은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학생운동권 간부들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키우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정도로 권력을 극대화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 권력이었다. 이제는 운동권 귀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권력화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이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 평범한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 기업 일으키고 세금 내면서 나라와 사회에 기여했다. 그러는 동안에 운동권은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 낡은 기득권 권력 집단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류근일 선생의 이 문제와 관련된 글도 실렸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글입니다. 80년대 전후 활동했던 주요 운동권 출신 선후배들이 반대한민국 역사관 바로잡기에 나섰다.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의 설거지를 청소하겠다고 한다.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1948년 건국 세대가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 현대, LG, SK, 대우, 포항제철 등이 발전시키고 4.19 이래 자유민주 공정의 흐름이 가꾸어 온 대한민국 75년 사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의 빛나는 성공사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으킨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갈등은 다른 한편으론 이념적 편향과 극단화를 파생시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든 나라,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미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종속국, 따라서 혁명적 투쟁으로 타도해야 할 구체제라는 주장이 횡행했다. 이런 역사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강력한 또아리를 틀었다. 정권을 3번씩이나 잡았다. 입법부, 사법부를 도구화했다. 노동운동계를 움직였다. 공교육을 장악했다. 신문방송계를 좌경화시켰다. 이 세력은 비운동권 좌파, 비운동권, 비좌파, 자유우파가 집권할 때마다 효순이 미선이 사태, 광우병 난동, 탄핵 정변을 일으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식물화했다. 세월호 참사, 할로윈 참사를 대통령 탓, 정부 탓으로 씌워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이 시각에도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고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군중 봉기를 획책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를 왜곡해서 들쑤시고 양평 고속도로 괴담을 퍼뜨리고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 어쩌고 떠든다. 그들 극좌 운동권은 대외적으로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대륙 권위주의에 동조하면서 중국에는 비로한 조공 외교로 중국에 저항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냉대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무관심하다. 저들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미국에 관해서만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반전이니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무장해제, 한미동맹 폐기가 평화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참여한 전직 운동권 인사들은 이제 그런 날조와 거짓과 오류와 조작의 전면전을 선포하려 한다. 그들은 외친다. 혹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계관, 역사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화운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우리의 최근의 행동,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하는 세상. 민주화운동의 초심은 원래 자유, 민주, 공화, 개방, 공정이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가치들이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워내 온 것은 남로당과 북로당 주사파를 제외한 이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직군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 특정 운동권 전유물이 아니다. 건국 75주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운동은 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멋진 설거지를 하길 바란다. 자유민주 시민들이 극좌운동권의 터무니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주눅들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오늘의 선진한국은 모두가 함께 일궈온 자랑스러운 성취다.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진짜 적폐, 극좌 주사파 전체주의를 대청소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찬란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